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국어 오답 정리 이제 처음 수업하는 학생인데, 이게 오답 정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될지, 이런 유형의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유형의 의미가 뭐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유형을 공부하려면. 두 번째는 이런 유형을 어떻게 오답 정리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오답 정리를 하는 걸로 치면서 이 유형의 깊이를 더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유형도 알고 오답도 분석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배경 지식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내 국어 점수에 나중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유형을, 배경이 되는 이론이 있어요. 배경이 되는 이론. 1번 보시면, 요 배경 이론이 뭘까요? 여기서요? 네. 1번에서. 뭐에 대한 문제예요, 1번은? 김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김유정의 그 춘천시. 아니요. 그건 내용이고. 네. 문학 이론은 뭘까요? 문학 이론은 발표입니다, 발표. 발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에 대해서 쭈루룩 정리를 해야 돼서 이런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럼 이게 발표라는 건데, 갈래는 뭘까요? 국어에서? 발표문? 화법입니다, 화법. 화작문. 그러면 제 카페에 가면 화작문 요점 정리가 있어요. 네네. 그럼 그 화작문의 이론, 이거 뭐 10페이지도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쭉 읽어본다면, 이 발표를 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 갈래별 발표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여기에 김유정 얘기를 발표하던 어떤 내용을 발표하던 요 내용, 발표하는 내용 자체는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화작문 안에서 발표의 그랩 특성, 발표를 했을 때의 그랩 특성. 그러면, 변화된다. 뭐는 변화되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변화된다. 그럼 내용은 변화되더라도 발표하는 방식이나 특성, 형식은 같지 않느냐? 그러면 이 발표하는 그랩 특성, 형식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겠죠? 네. 그죠? 그러면 이 발표를 할 때 화작문이니까 말하기는 화법인데 장문으로 쓴다고 치면, 그죠? 네. 장문으로 쓴다고 치면 이거를 발표할 계획을 짜고 자료를 모으고 그 자료를 개요로 작성을 하고, 뭐라고요? 발표를 뭐 한다고요? 계획하고. 계획을 짜서 자료를 모으고, 요 계획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거를 계획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거를 뭐라고? 개요를 짜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구현해서 글로 쓰고, 틀린 거를 고치고, 이런 과정이 나오겠죠?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여기는 뭐라고요? 계획. 그러면 여기에 글쓰기를 했으면, 이 계획한 거에 따라서 자료를 잘 모았느냐, 그걸 개요를 짜면서 개요에서 주제를 잘 구현했느냐, 그러면 이 계획한 거를 전부 다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썼느냐, 여기 써 있는 게 라는 걸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배경 이론을 어디서 배우느냐? 화작문 책에서. 그러면 깝깝하면 장기간 공부할 거면 화작문을 저는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럼 화작문 교과서를 사서 읽든, 아니면 교과서는 아직 좀 그렇고요. 간단하게 요점 정리된 게 없나요? 그럼 카페에 들어가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화작문. 이거 출력해달라고. 됐나요? 네. 자, 그렇게 봤을 때 안 끝났는데요. 이건 뭐만 한 거예요? 1번 문제. 개용? 어떤 문제든 뭐가 있다? 개용입니다. 어떤 문제든 뭐라고요? 아니, 배경 이론이 있다고. 그 배경 이론을 확인하고 그 배경 이론을 점검을 하면, 이 문제를 왜 출제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출제하느냐? 이 배경 이론, 발표, 화작문의 발표, 글의 특성을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출제하느냐? 그러면 화작문의 이론 특성이 뭡니까? 하는 요렇게 나오는 것들이 뭐라고요?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로 변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봅시다. 그럼 뭐가 있어요? 여기에 첫 번째 거는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 선택지에 뭐라? 사례란 단어. 이런 발표를 할 때는 사례를 동원하는구나. 맞죠? 네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시대순으로 쓸 수도 있겠구나, 발표문을. 시대순으로 쓸 수도 있고, 공간순으로 쓸 수 있는구나. 쓰는 방식. 쓰는 방식에서, 발표문을 쓰는 방식에서 사례를 동원하기도 하고, 시대순으로 쓰기도 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시각자료를 이용하는구나. 시각자료. 내가 발표를 쓴다고, 수행평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례를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 시대순으로 늘어날까, 공간순으로 늘어날까, 자료별로 늘어날까, 원인 결과로 늘어날까라는 방식이 있고, 시각 자료를 활용해서 발표를 할 때는 보여주면서 할 때도 있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요? 공간에 대해서, 여기 시대순으로 했는데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공간으로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겠구나. 만드는 방법. 그럼 5번은 뭘까요? 시각자료를 써서, 이것도 시각자료고, 이것도 시각자료예요. 이거는 기억이고, 이거는 뭐라고요? 기체시? 평가. 평가. 그러면 시각자료는 기억도 잘 되고, 평가도 하고, 기억으로 호기심 유지하고. 그러면 이 시험 문제는 어떤 이론으로 낸 것이냐? 사례를 이용할 때는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라는 거. 시대순, 공간순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시간순으로, 공간순으로, 어떤 상황으로, 아니면 뭐라고요? 자료별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거 시각자료를 활용했었는데, 이거를 기억을 잘 되게 하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 전체, 발표했을 때 사람들의 평가 자료를 객관적으로 도표화해서 원그래프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런 발표문을 만드는 이런 방식들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효과를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발표문 잘 쓸 수 있나요? 라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 문제를 만들었네요. 자, 이해되나요? 네. 이 문제가 왜 만들어졌는지?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걸 공부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발표 말고 다른 발표문이 또 있을 거예요. 다른데 문제집을 풀 때. 그러면 1번을 틀렸으면 1 발표 한 다음에 여기 나온 게 사례, 시대순, 공간, 시각자료 이거다. 이거는 해설에 나올 거예요. 시각자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대순, 공간순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1, 2, 3, 4, 5, 6이 있는데 7, 8, 9 다른 발표문에는 이 발표에 사용되는 7, 8, 9번의 방법들이 있겠죠. 7, 8, 9, 10 다른 문제에서 이걸 찾아서 정리하면 발표문을 만드는 방식 1번부터 10 몇 번까지 쭈루루룩 정리가 딱 되겠죠. 그럼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례는 이렇게 써야 돼. 이런 장단점이 있어. 시대수는 이런 장단점, 공간수는 이렇게 하면 이런 장점, 시각자료를 이렇게 할 때는 이걸 주의, 평가는 이걸 주의. 7번 발표를 할 때 주장하고 사실은 이렇게 구분, 발표를 할 때 오류는 이런 게 오류가 나오고, 발표를 할 때 내가 논리적인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발표를 할 때 청중의 반응을 이끄는 건 이런 거고, 발표를 할 때 동작이나 모션은 이런 거고, 이렇게 쭉 정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번 유형, 1번. 자, 발표.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자, 이렇게 계속 유형을 모아서 하면 돼요. 자기가 틀린 것들을. 이렇게 다 유형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이건 뭐라고요? 이론이 발표문. 그 세부 갈래는 뭐라고요? 이런 것들. 이런 걸 다 정리를 했을 때 다음번에 발표문이 나오면 읽을 때마다 사례 나왔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겠네. 시대 공간순 나왔어? 시각자료 나왔어? 효과 이런 거 효과들 제대로 됐나 확인해 봐야겠네 하는 게 딱 되면 뭘 찾아야 될지, 뭘 확인하면서 공부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되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1번을 틀리셨는데 1번은 몇 번 골랐나요? 1번은 4번을 골랐어요. 왜 4번 골랐나요? 3번을 골랐습니다. 왜 3번 골랐나요? 왜냐하면은 시각자료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네. 시각자료는 그러니까 시각자료는 두 개가 나왔어요. 네. 몇 번이요? 몇 번과 몇 번 이렇게 나왔어요. 네네. 이것도 시각자료, 또 이것도 시각자료, 이것도 시각자료, 또 어디 있죠? 이거 시각자료. 이것도 뭐라고요? 시각자료. 그러니까 이 1번은 심화에서 뭐에 대해서 나왔구나. 선택지를 비교하니까 시각자료를 어떻게 발표할 때 활용하는지에서 심화해서 물어봤구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선택지를 상호 비교를 해봤을 때, 선택지를 읽었을 때, 아, 시각자료를 이런 특성으로 나눠서 더 구체적으로 발표문 중에서 시각자료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시각자료에 속할 게 아니라 시각자료를 세부적으로 그 특성을 확인해가면서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1번의 선택지를 시각자료라는 걸 확정되면 이 발표문을 읽어가면서 시각자료를 쓸 때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초점을 둬서 읽는 것. 뭐라고요? 이 1번의 이론이, 기본적인 이론이 시각자료니까 이 제시문을 읽으면서도 시각자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구분을 해가면서 읽는 거를 목적독이라고 합니다. 목적독. 목적을 가지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번을 쭉 내용을 읽으면 이게 왜 이걸 읽으면서 뭘 초점으로 읽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핵심 이론, 무엇을 묻는가라는 걸 확정 지으면 그 선택지에 나오는 핵심 이론을 생각하면서 이 제시문을 목적을 가지고 문제 풀이의 목적을 가지고 읽는 게 수능의 독해법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몇 번을 꼽았다고요? 3번이요. 그게 왜 틀렸나요? 관계를, 시각자료관 관계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김육정 역하고, 자, 시각자료를 관계를 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네네. 뭐가 아니었어요? 관계에 대한 얘기 아니었어요. 누구와 누구의 관계요? 김유정 역하고 김유정 문학총에 관한 관계인 줄 알았죠. 뭐라고요? 김우정 문학촌과 역과의 관계? 김우정 역의 관계? 이게 무슨 역 근처에 대해서였겠죠? 네, 그쵸. 거리는 되겠죠? 그쵸.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썼는데? 무슨 관계라고 써있는데요? 어떠한 그냥 관계를 제시하라고 했지, 예.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자, 상대방이나 누군가한테 이걸 설명해줘서 명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못해주면 모르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게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왜 적절하지 않아요? 요 관계, 김우정 거잖아요, 둘 다. 네네. 근데 왜 적절하지 않다고요? 왜냐하면은, 네. 시각자료를 제시했지만은, 네.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좀, 그게 어느 부분에 나왔어요? 김유정, 화면을 보여주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시각자료라고요. 네, 그쵸. 그런 이게 김유정 역인데, 네. 그게, 자, 그러니까 본인이 3번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정확하게 써야 돼요. 내가 왜 이 번호를 선택했는지. 그럼 이 이유가 틀렸다면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이유. 이게 왜 틀렸을까? 그런 다음에 다음에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읽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돼야 돼요. 읽고 공부하는 거.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이게 틀렸대요, 해설에. 그러면 그 이유를 생각할 때 생각의 과정도 있지만 국어는 거의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제시문에 이게 나온다는 거죠. 그 증거가. 그럼 제시문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시문에 그게 어디에 있는지. 그럼 본인이 저는요 역과 김우정 문학관과 여기 연관관계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유가 없다고 해설에 나와요. 근데 제시문에서 못 찾겠어요. 그럼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시문에서 찾아봤어요? 네, 찾긴 했습니다. 그럼 자 어디에 나와요 그게? 여기 전부 다 글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김유정 역에 대한 아니면은 뭐 김유정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설명한 적은 있어도 문학관은 설명이 없다. 예. 그러니까 시각적 자료를 했을 때 네. 예? 문학관하고 김우정 역을 가깝다는 거 이런 게 나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틀리다. 네. 근데 나는 이름이 같아서 김유정 역이고 김유정 문학관이니까 당연히 관계 있는 줄 알았다. 네.
그러니까 뭘 찾았어야 되냐? 이 두 개의 시각자료의 연관관계를 설명을 한다면 김우정역과 김우정문학과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야 그래야 연관관계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이름만 같아도 김우정역에서 내려가고 빨리 가고 김우정문학관 가면 사람들이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가치가 있고 근처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가기 필요해서 일부러 이렇게 문학관 때문에 이 역 이름이 됐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번은 왜 답이에요? 1번은 왜냐하면은 발표 내용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지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발표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로 뭐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 어디 가는 일단 장소를 소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든 거죠. 그러면 1번이 당연히 맞을 텐데 왜 1번과 3번을 비교했을 때 이 3번을 꼭 본인은 선택해서요? 저는 처음에 1번이 틀린 줄 알았거든요. 왜요? 그때 당시에 발표 내용이 목표가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면 발표 내의 구체적인 목표가 뭐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게 목표죠. 한국 문학사 김유정에 관한 그 답사를 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주는 거였죠. 그 사전 정보를 주는 거니까 사전 정보에 따라서 화면을 보여주고 그게 무슨 특성이 있는지 말해주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1번이네요. 그럼 이 문제는 틀렸을 때 본인 생각에는 이 발표문에 이게 뭐를 위해서 하는가, 뭐를 어떤 주제로, 그러니까 주제를 알았으면 그 주제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면 시각자료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근거대고 사람들한테 호기심 유기지 해주면서 저렇게 생겼구나 저렇게 됐구나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었겠구나 하니까 1번을 쉽게 뽑을 수 있는 쉬운 문제. 예를 들어서 7등급이나 8등급 문제인데 본인은 너무 복잡하게 어떤 문제인지 생각을 못하고 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이런 문제를 틀렸다는 건 결국은 뭐라고요? 이론도 생각을 못했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론을 빼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문제를 풀면 어쨌든 국어니까 주제를 확정져야 되는데 이 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안 하고 세부적인 상황에서 글을 읽으면서 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틀리면서 두 가지의 개선 사항이 있네요. 하나는 뭐라고요? 주제 파악을 해라. 두 번째는 뭐냐? 선택지를 비교를 해서 선택지를 비교를 해서 이게 어떤 문제고 뭐를 관해서 풀려는 문제란가 라는 이론적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3번은 생각을 해보시니까 뭐라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 내용이 있는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진 않고 해설만 읽고 그냥 뭉뚱그리게 넘어갔다는 거고 네 번째, 그러면 이걸 풀면서 다음번에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풀면서 뭐를 하고 있어요? 요게 내용 내가 이거 골랐는데 이건 잘못 골랐어. 이 답은 알겠어. 요 두 개 외에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적으로 오답의 문제를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네. 그러면 이제 총 정리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 유형별로 뭐가 있다? 이론이 있다. 뭐가 있다요? 이론. 배경 이론이 있다. 그럼 두 번째 뭐라고요? 이 선택지의 단어들을 분석하면 이렇게 뭐라고요?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심화된 시각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 심화되는 것들을 연습시킨다.
배경이론이 있다. 선택지를 보면 이론에 이게 무엇 때문에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가 나온다. 세 번째는 그게 심화된 이론이 있다. 네 번째는 자 이거를 보면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 왜 이걸 골랐고 그래서 이게 왜 답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지? 아 공부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공부하는 방법까지 했지만, 이런 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렇게 전체 주제를 생각하면서, 내 오류는 주제야. 선택지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됐구나. 라는 전체적인 개선 사항까지 뽑아줘야 된다는 거죠. 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추가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화작문은 제가 안 했지만, 혼자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과서를 읽어보든지 사서, 교과서 읽는 거 대변 카페에서 요거를 골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네. 수고하셨습니다.